67세 교사 출신 이정호 씨가 은퇴 후 캠핑카를 구입한 지 8개월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현장.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가족들의 걱정,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던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노후 준비, 과연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이정호 씨에게 67세 은퇴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죠. 두 자녀는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은 어쩐지 너무 넓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정호 씨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젊은 시절 모아둔 캠핑 잡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페이지마다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삶이 그려져 있었죠.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로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떠도는 삶, 매일 다른 풍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정호 씨가 상상해왔던 이상적인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 말이죠.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정호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캠핑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새 차는 부담스러웠지만 중고시장에는 상태 좋은 캠핑카들이 많았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고요.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고차 판매장에서 만난 흰색 캠핑카는 마치 정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년 된 차량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상태가 양호했죠. 내부도 아담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이 알차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차량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호 씨의 가슴은 마치 첫사랑을 만났을 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벌써 머릿속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호 씨는 마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듯 캠핑카를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며 앞으로의 여행을 상상했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할 거야. 제주도까지 배로 건너가서 한 달쯤 머물 계획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구나. 친구들은 정호 씨의 들뜬 목소리에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런 우려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이미 마음은 첫 번째 여행지인 강원도 바닷가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첫 여행을 떠나던 날 아침, 정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설렘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캠핑카에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챙기고 연료를 가득 채운 후 마침내 집을 떠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정호 씨는 자유의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야 할 필요도 학부모들과의 상담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없었죠. 오직 자신만의 의지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강원도 해안가에 도착한 정호 씨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캠핑카를 주차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간단한 저녁을 해먹고 캠핑카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그날 밤 정호 씨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마신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이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죠. 작은 불편함들조차 모험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간의 첫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써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번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따라 일주일 정도 머물러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행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근처에서 캠핑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정비소까지 견인차를 불러야 했고 수리비만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정비소 사장님이 한 말이 정호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관리가 까다로워요. 특히 오래된 차량은 이런저런 문제가 자주 생기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비소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만 해도 정호 씨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세 번째 여행에서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는 하룻밤 주차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비싼 펜션 주차장을 빌려야 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펜션에서 자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다른 캠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비비만 해도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가요. 보험료, 기름값,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까지 계산하면 보통 돈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경고를 들을 때마다 정호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미 투자한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이 꿈을 쉽게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우려를 표했죠. 아버지,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혼자서 큰 차를 몰고 전국을 다니시는 게 걱정돼요. 만약에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딸도 비슷한 걱정을 했습니다. 차라리 집을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때요? 여행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호 씨는 가족들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꿈이었고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갈수록 캠핑카 여행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대부분 잠깐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었죠.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지만 점점 피상적인 관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캠핑카에 홀로 앉아 있으면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이 몰려왔죠.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해변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정호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이니 좀 더 버텨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캠핑카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엔진 정비비로 30만 원, 보험료 15만 원, 기름값 20만 원, 각종 소모품과 부품 교체비로 10만 원 이상씩 나갔죠. 여기에 캠핑장 이용료, 식비, 기타 여행, 경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과 적금 이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이렇게 돈을 쓰다가는 몇 년 안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지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죠.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까먹는 게 맞나?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캠핑카 여행이 주는 자유로움보다는 경제적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죠.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북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죠. 순간 캠핑카가 중심을 잃으며 차선을 벗어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호 씨가 재빠르게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캠핑카 측면이 가드레일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차체 전체가 찌그러지고 유리창도 몇 개 깨졌죠. 사고 직후 정호 씨는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만약 조금만 더 큰 사고였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고 견인차를 부른 후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고 정호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리비가 무려 1,2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보험으로 일부는 처리할 수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정호 씨는 진지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또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67세의 나이에 혼자서 큰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다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만난 정비사도 솔직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서 이런 큰 차를 끌고 다니시는 게 위험해 보여요. 젊은 사람도 캠핑카 운전은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가족분들과 함께 작은 차로 여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고의 충격도 컸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캠핑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 정호 씨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캠핑카를 팔기로 한 것이죠. 8개월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일이었기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안전상의 위험,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예상보다 큰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캠핑카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캠핑카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정호 씨가 처음 캠핑카를 샀을 때처럼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차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의 지난 8개월이 떠올라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대신 정호 씨는 작은 SUV 한 대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캠핑카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했죠. 이제는 짧은 차박 여행이나 펜션 여행을 즐기는 방식으로 여행 스타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SUV 여행은 1박 2일로 근처 국립공원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캠핑카만큼 편의시설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간소함이 주는 여유로움이 있었죠.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호 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은 혼자 캠핑카로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손주들이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호 씨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캠핑카나 거창한 모험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할아버지, 다음에도 또 같이 여행 가요. 정말 재미있어요. 손주의 천진한 말에 정호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여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정호 씨는 매달 한 번씩 짧은 여행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와 둘이서,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끔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죠. 캠핑카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노후의 꿈은 현실적인 계획 위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꿈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물론 캠핑카 생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경제력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분명 멋진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호 씨에게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던 것뿐이죠. 지금 그는 손주들과 텃밭을 가꾸고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모험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이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가끔 캠핑카를 탄 여행객들을 길에서 마주치면 그때의 설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러움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들이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노후 준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며 경제적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호 씨의 8개월간의 캠핑카 도전은 실패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라는 사실을 말이죠.